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11월 5일 파도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하락, 상승,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등락률 자체도 7% 이상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될 수 있는 시장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주가 움직임에 대한 시나리오, 방향성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대응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승, 하락, 양 방향성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앞서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CXL 관련해서 몇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파도와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나 전방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 많이 드릴 거니까 굳이 제 개인적인 얘기 듣기 싫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참조해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SK 하이닉스와 에이징랜드 CXL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CXL 2.0 버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나 계약 금액 쪽으로 봤었을 때는 양산 물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2.0 버전이라고 했는데 요 뉴스 기사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에서는 에이징랜드랑 311억 원의 CXL 메모리 컨트롤러 반도체 설계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적혀져 있고, 개발 기간을 고려를 했을 때는 CXL 3.0 또는 3.1을 지원하는 메모리에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시 내용에 보면 CXL 적용 주문형 반도체 설계 관련된 부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컨트롤러다라고 제가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얘기한 부분은 2.0 버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뉴스 기사에는 3.0 버전이라고 이야기 나왔다는 부분 좀 정정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에이징랜드 IR 담당자분께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봤었는데, 혹시 계약 이제 공시낸 부분에 대해서 CXL 관련해서 이 버전이 2.0 버전인가요? 3.0 버전인가요?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들었냐면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 이 부분 내용 좀 정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CXL 3.0 버전 관련해서 이제 컨트롤러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파도에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많이 잘라먹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도에서는 CXL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자회사 이음을 통해서 이제 CXL 관련된 제품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표가 유튜브 나와서 인터뷰도 했었지만, 주력 제품이 CXL 관련해서 스위치 3.0 버전의 스위치 제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예전 뉴스 기사인데 이제 CXL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급된 내용이 적힌 뉴스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파두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내 팹리스 업체인 파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 영역인 SSD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CXL 컨트롤러, 스위치 같은 기술 개발도 투자를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자회사 이음에서 이제 CXL 스위치 제품도 이제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가 주력 상품이긴 하지만 이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음이 매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못한 소식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이렇게 좀 참조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정정 내용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3분, 5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정작 해야 될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실수 안 하고 바로 좀 정확하게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좀 확인하고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움직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지난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부터 해서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때 움직임이 거의 10% 하락을 했고, 이제 어저께 7.5%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최근에 이제 변동폭이 커질 것 같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 드린 이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초록색 붉은색 선이 장기평선 241선을 최근에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치고 이제 상승하는 추세 전환을 보였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좀 주가가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면서 일명 개미 털기라고 하죠. 개미를 털고 나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장기평선 241 이동평균선에 딱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좀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주봉 11선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격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요 앞전에 매물대 만들어놨던 이 상승
저항대를 단기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 주가 흐름이나 이번 달 주가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적이, 이제 양상과 관련된 실적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올 초 때 이 이주호 대표가 주주총회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그때 이야기한 부분이 결국 올해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했고, 본격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하반기는 매출 나올 거다라고 이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초도 물량들이 계약건이 잡히면서 매출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5년도부터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적힌 부분과 SSD 관련해서 다수의 고객들과 논의를 시작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중국향 고객사 쪽도 있었었고요. 이제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 등등 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고객사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서 계약 이제 초도 물량을 많이 공시를 했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25년도 때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현실화가 됐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이 기간에 맞춰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이 안 된다면은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IR 담당자 분이랑 통화를 한 게 아니고 경영 지원 관련해서 그 팀장님 분이랑 이제 통화를 했었었는데, 그때 사법 리스크 이제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었었는데, 뭐 이제 사측에서는 올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이번 달, 다음 달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주가의 큰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실적 부분은 당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올 초 때 주주총회 이야기했던 발언 근거로 봤었을 때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측에서는 올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사법 리스크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주가가 큰 반등 부분을 한번 좀 지켜보자. 그게 아니라면 올해는 또 이렇게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내년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특별한 소식 있으면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